오늘 글로벌 인터뷰 중국 이야기를 한번 깊게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중국 담당해 주시는 글로벌 매크로 전략팀 김경환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시작 전에 우리 김경환 팀장님의 아세요? 그 텔레그램? 알죠. 25시간 흘러가는 거? 25시간이요? 네. 쉬지 않고 정보가 안 넘쳐나고 주무세요? 있습니다. 네? 안 주무세요? 아니요, 25시간 아닙니다. 과장이 좀 심하신데 아니, 어쨌건 약간 얘기해 주시니까 원래 편의점 24시 네. 하는데 25시 이렇게 하잖아요. 아, 네네네. 네. 자주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탄착군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신흥국, 일본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리고 있죠. 아, 그러면 그 네. 운영하시는 네. 그 커뮤니티에서 네. 중국 얘기도 하는데 네. 또 관심 있어 할 만한 그 외의 국가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 거군요. 네, 최근에는 뭐 예를 들면은 방금도 들어오기 전에 뭐 대만 뉴스 같은 것들을 올렸거든요. 네. 대만 뭐 AI 테크 쪽 너무 관심 높으시니까 음. 대만 쪽도 좀 말씀드리고 있고 저야 이제 전략 쪽이긴 하지만 어쨌건 산업 관심이 지금 너무 높다 보니까 중국 관련된 것들은 뭐 닥치는 대로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도 결국에 자료 요약이 돼서 다 저희 텔레그램에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그 하나차이나라고 영문으로 치시면 네. 언제든지 들어와서 보실 수 있으니까 업데이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저 텔레그램이 거짓말 조금 못해서 뉴스보다 빨라요. 뉴스보다 빠르다고요? 네. 국내 뉴스보다 빨라요. 국내 뉴스는 사실 이제 한번 이제 거쳐줘야 그러니까. 되고, 근데 네. 우리 김경환 팀장님의 그 소식 같은 경우에는 김경환 팀장님이 그냥 바로 올려주시면 되는 거니까. 편집 바로 직배송. 그러니까 중국 관련해서 그리고 중국만 사실 해당하는 거 아니고 요즘에는 중국, 미국, 중국, 일본, 중국, 대만 이렇게 같이 엮여 있는 여러 가지 큰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또 올바른 그런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관련해서 하나 차이나를 검색하시면 영문입니다. 되겠습니다. 자, 위원님. 네. 지금 중국 얘기하면 사실 요새 가장 핫한 게 일본하고의 엄청 지금 네. 적대적인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계신 대로 일단 지금 현재 일본 총리 정권에서 대만에 대한 발언들, 뭐 자위권 또 대만에 대한 영토 얘기가 중국이 좀 싫어하는 부분이라서 네. 일단 아시는 대로 이제 최근에 양측의 어떤 언론 보도나 그런 것들이 조금 악화일로로 가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결론은 이 어떤 트러블 자체는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게 지근하게 오래 갈 수도 있고 혹은 저희가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저희도 사드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관련해서 조금 더 장기화될 가능성, 그래서 관련 산업들의 영향을 좀 줄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있는데 네. 마침 저희가 이제 오늘 방송 얘기 드리면서 이 앞에 이 얘기 드린다고 하면서 어제 밤에 조금 업데이트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중국에서 대만 언론 인용 보도로 해서 일본 총리가 72년도에 중일 간에 이 대만 관련해서 이제 하나의 중국 그리고 중국의 영토의 일부분이다라는 어떤 합의 내용을 다 이제 예전에는 했었는데 그 반세기 동안 유지됐던 내용에 대해서 일본 총리가 인정하고 있다. 여전히 우린 유효하다라고 이제 했다는 발언을 중국 내에서 인용 보도했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새로운 태도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조금 복선을 깔았습니다. 이게 뭐 전면적으로 이제 다시 완화된다거나 이 정도 합의가 됐고 명분을 얻었으면 뭐 이제 후퇴하겠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어제 관영 언론 통해서 새로운 태도라고 인용 보도를 했다는 거는 뭐 어쨌건 중국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주 뭐 장기적인 명분 확보에 좀 돌입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양측의 어떤 대립 자체가 일단은 중국의 체제적인 이점이나 상호 의존도를 좀 보면 중국이 지기는 좀 어려운 게임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관광업 같은 경우도 일본 쪽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 관광객 더 안 와도 된다. 너무 많고 이제 내부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도 있고 사실은 관광업이 워낙 원래 좋으니까 사실은 경쟁력 있다 보니까 안 아쉬울 수도 있지만 사실 지난 2년 동안 증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여가 중국 관광객이 너무 높아가지고 일본에서. 네네 일본에서 거의 지금 4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감축 속도가 뭐 그냥 공식적으로 항공편 같은 것들을 그냥 춘절까지도 계속 없애는 쪽으로 지금 가다 보니까 아예 예, 다리를 이제 끊는 방식으로 지금 가고 싶어도 일단 못 가네요. 예, 중국인들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아픔이었지만 어쨌건 간에 그 유커 관련된 산업들 네. 인바운드 관련해서 이 산업이 무서운 게 뭐냐면 중국 분들이 와서 쓸고 가면 그게 어떤 이제 전반적인 민심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 관련 산업은 일단은 그
증가세에 맞춰서 캐펙스를 늘려놓거든요. 저희가 명동이 얼마나 황폐해졌다가 고생하고 이 과정을 네네. 봤잖아요. 그러니까 면세점도 그렇고 인바운드는 중국에 타겟팅을 하기 시작을 하면 알게 모르게 이게 비대하게 확장을 하게 되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끊겨서 갑자기 안 오는 이제 현상이 발생을 하면 사실 영향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일본도 그러겠네요. 일본도 저는 어느 정도 맞춰놔서 이제 늘어난 점포, 늘어난 어떤 그 연결고리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뭐 무조건 영향이 일본이 우리나라만큼 크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지금 장표 조건 띄워주시면은 네. 오른쪽 차트 중심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일 간의 어떤 무역 간의 이제 비중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 오른쪽 막대 그래프 보시면은 중국 입장에서 일본은 수출국 입장에서는 한 4등에서 5등 정도, 한국하고 일본이 비슷한 수출 대상국이고요. 반면에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이 여전히 20%대로 1위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반도체 장비라든지 중국이 끊으면 또 어려운 쪽이 있긴 하지만 어쨌건 간에 양측의 체급차가 무역 쪽에서는 일본이 좀 아쉬운 입장인 건 사실이고 이제 무엇보다 왼쪽에 보시는 왼쪽 하단에 히토리 관련된 의존도도 예전에 저희가 센카쿠 열도 이슈가 있었던 2010년, 12년 당시에 히토리 의존도 줄여놨다가 다시 또 그대로 돌아와서 한 75% 정도 의존하고 있으니 더 확산됐을 때는 중일 간의 관계는 일본 쪽이 좀 부담스러운 쪽으로 갈 거고요. 물론 일본도 지금 지지율이 좋고 뭐 예전에 이제 중국을 현상 변경 국가나 전반적인 평가 자체가 공세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결론은 내년 3월 춘절 연휴 전 대목까지는 중일 간의 관계에 관련해서 이제 일본 쪽의 어떤 그 중국 쪽 수치나 이런 것들이 좀 급감할 가능성 그리고 향후 2, 3개월 정도 히토류 수출이 진짜로 중국 쪽에서 줄고 있는지 좀 보시면서 관련 수혜주들을 계속 지속할지 혹은 조금 아주 이건 짧게 트레이딩하는 기회 정도를 보실지 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중국은 일본의 주력 수출품이 어떤 거예요? 일본은 또 중국한테 주력 수출품이 어떤 거고?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이제 일본으로 나가는 거는 사실 아시아 국가들이 대만, 대한민국 다 비슷한데요. 중국 쪽에 저가 관련된 생산재, 그러니까 중간재, 반제품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중국이 의존도를 많이 높여놓은 상황이고 뭐 광물이라든지 이런 쪽도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중국 거 부품이나 이런 것도 없으면 생산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네. 가격 경쟁력 기반으로 많이 이제 비중을 높여놓은 것 같고요. 일본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건 뭐 압도적으로 ICT 관련된 것들, 또 반도체 장비나 이제 산업재 쪽이 좀 많기 때문에 기계 장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당연히 무역 관련해서 의존도가 4등이라고 해도 사실은 완전히 끊기는 어려운 거는 당연히 사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요 자체를 비축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년에 일부 이제 이런 품목들이 좀 줄더라도 자기네 자립도가 좀 올라온 품목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양측의 타격이 일본 쪽이 좀 더 클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 특히 이번 주였던 것 같은데 제조업 지표가 좀 부진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면서 제조업은 역시 네. 부진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김경환 의원 계속 오시면서 이 지표가 되게 중요합니다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한 그런 우리가 네. 디커플링 볼 수 있었던 네. 지표니까요. 최근에 어떻게 업데이트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3분기 이후로 중국은 내수 그리고 말씀하신 수출 관련 제조업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수가 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서 사실 문제는 제조업 쪽 중심으로 보기보다는 서비스업이나 내수가 일단 안 좋고요. 뭐 고정 투자라든지 또 이관신 같은 보조금 정책 효과가 이제 약발을 다하면서 소매 판매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고질적으로 중국이 뭐 몇 년째 체질 개선했다고 하고 뭐 최근 1년 동안 그나마 주시장이 좀 오르면서 돈들은 돌고 있는데 경기하고 이제 내수 관련된 지표하고 이제 주가 괴리가 커진다든지 또 내수 관련된 지표 좋지 않고요.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좀 둔화되고 있는 게 내부적으로는 그 반내권이라고 그래서 소모적 가격 경쟁 억제라는 그 구조 조정을 강화하면서 생산들은 또 나름대로 좀 억제를 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생산이 억제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수요 관련해서 네. 밀어내기 수출이나 지금 관세 영향을 좀 이제 받기 전에 비축했던 것들이 다시 재고 조정에 돌입하면서 제조업도 지금 모멘텀을 좀 못 찾고 있는.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연말에 이제 뭐 재정 정책이나 경제 공작 회의 같은 이런 회의를 통해서 방향을 좀 잡아줘야 되고요. 정책 모멘텀, 내수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약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어찌되었건 봉합과 화해 모드가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결국 따져보면 경제적인 문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본 게임이 서로 들어가는 것이죠. 관세 관련해서는 어쨌건 이제 휴전에 좀 더 돌입을 하고 저희가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4월달 정상회담까지도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시한부 휴전 형태로 가고 이제 기술 안보 쪽이나 이 전략 안보 쪽에서 이제 히토류 혹은 반도체 관련해서 양측이 이제 조금 이제 어떤 삿바 싸움 같은 걸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장표 말씀 나온 게 미중 관계도 얘기를 좀 드리면 중일 관계는 좀 장기화 예상이 된다. 그리고 시한부 휴전이 예상되는 미중 관계는 왼쪽에 보시는 건 히토류 관련해서 중국이 올해 발표한 핵심적인 통제 방안들이고요. 오른쪽은 중국이 갖고 있는 HBM 비축량, 그러니까 재고 추정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측은 지금 어쨌건 간에 반도체와 히토류 때문에 4월 정상회담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정상회담 전에 2, 3월 달에 중국 입장에서는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주요 병목이 결국에 HBM이고 관련해서 저희가 뭐 재고가 많지 않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엔비디아 이슈가 있습니다만 양측이 조금 수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중국은 반도체 때문에라도 일단 히토류 관련된 이슈를 더 강경하게 4월까지 나가기보다는 양측이 이제 합의하는 과정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히토류 관련해서 반만 얻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저희가 이제 에이펙 때 이제 합의가 있었지만 중국이 올해 발표한 그 무시무시한 히토류 관련 통제 방안 중에서 맥락 중에 제일 중요한 게 4월 달하고 10월 달 두 가지 방안이 있었는데 10월 달 통제 방안은 백악관이 이제 유예를 1년 동안 하겠다라고 이제 얻어냈지만 4월 달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군사와 민용으로 겸용해서 쓸 경우에는 중국이 수출하지 않겠다, 뭐 통제하겠다 이런 방안들은 백악관이 아직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예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요거 관련된 합의가 백악관도 굉장히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4월 정상회담을 노리면서 양측이 합의에 좀 돌입하는, 그러니까 뭐 사실상 시한부 휴전에서의 약간의 평화 같은 모드가 양측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노이즈는 있겠지만 미중이 일단 정상회담 전까지는 이제 내부에 좀 집중하고 네. 뭐 미국 입장에서도 중간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저희의 뷰는 내년 하반기에 중국이 이 히토류 광물 관련해서 셋업을 너무 좀 촘촘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촘촘하게 지금 했다? 어떤 그 통제 방안들을 복선을 많이 깔아놨습니까? 언제든지 뒤통수를 치거나 이게 도발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내년에 연결돼서 볼 수 있는 게 중국의 반도체 메모리 3대사 중에서 지금 2개가 상장을 할 거고 네. 아시는 창신 메모리라고 불리는 CXMT나 낸드 쪽의 1위인 YMTC 이런 기업들이 상장을 하는데요. 창신 메모리라는 업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HBM의 양산을 내년에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또 있다 보면 네. 상반기에 있었던 이 반도체 히토류 사이에서의 이제 임시 휴전이 하반기에 중국 입장에서 뒷배가 생기면서 좀 도발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 배경들이 될 수 있어서 내년에 상장하는 이슈들도 반도체 쪽에서 중국 쪽 이슈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네. 중국이 이제 반도체 쪽도 레거시 쪽도 포함해서 칩 쪽을 또 공급광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IPO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IPO가 되면 또 이제 어떤 그 실력들이 아무래도 이제 재무제표 공개나 전반적인 계획들이 공개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흥미로운 이슈들이 상반기에 중국 쪽 반도체에서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결국 히토류를 가진 중국, HBM을 가진 미국의 싸움이었다면 네. 내년도 이 지형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게 IPO 상반기에. 네. 네, 연결해서 제가 장표 좀 띄워주시면은 오른쪽에 이제 보시는 차트가 좀 작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오른쪽 좀 확대해 주시면요. 중국 주요 테크 기업들 그 IPO 얘기를 예, 조금 확대해 하나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도 지금 저희가 자료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12월 자료에서 좀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기업 내용이고 기업에 네. 대한 설명과 네. 어떤 거래소에 상장하는지를 근데 이제 지금 음영 초록색 들어간 게 중국 본토 증시라고 얘기하는 과창판. 상해 과창판에 상장하는 반도체 기업들이고요. 네. 이제 음영이 없는 하얀색 부분이 이제 중국 본토 기업들이 홍콩에서 다시 재발행하는 수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중국의 첫 번째 GPU 상장사가 이제 또 상장을 합니다. 무어스레드라고 그래서 뭐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하면 좀 자극적인
제목이지만 어쨌건 GPU사가 처음으로 또 상장을 하는데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지금 보시는 음영 IPO 명단에서 마지막 맨 밑에 맨 마지막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있는 CSMT나 YMTC 이 두 개사가 내년 1분기 정도에 기업 공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들이 돈이 부족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레버리징을 하면서 이제 어떤 정부 지원 하에 공식적으로 이제 보조금보다는 상장을 통해서 이제 자금 조달을 하게 되고요. 특히 여기서 CSMT라는 회사가 내년에 상반기에 이제 양산 계획을 갖고 있는 HBM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죠. 물론 저희가 이제 공개된 게 제한적이라서 네. 사실은 저희 반도체 담당자는 내년 상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는 좀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내년 이 관련된 기업들이 상장하면서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 그래서 HBM 관련해서 확보에 대한 어떤 사실들이 내년 하반기 미중 관계에서 중국이 좀 더 공격적으로 가느냐 아니냐가 결정 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내년 상반기구나.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레거시 디램 가격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삼성전자가 설비 투자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드디어 내년 네. 상반기에 전면 승부가 나오는군요. 근데 저는 궁금했던 게 중국은 직접적으로 그 칩에 대한 수출, 특히 뭐 HBM도 그렇고 다양한 칩에 대한 수출을 미국에서 다이렉트로 하지 못해도 우회적으로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앞서서 우리 팀장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차트에서 HBM 그 누적으로 네. 가지고 있는 양이 네. 되게 많이 네. 마이너스던데 네. 이 데이터를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뭐 지금 연구소들이 이제 추정한 어떤 데이터들이라서 네네. 공식적으로 뭐 얼마나 비축해 놨고 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동태를 봤을 때 네. 여러 가지 우회로 해서 수입을 하려는 시도들이나 그런 것들이 빈번하게 지금 발각되는 것들을 그쵸. 보면은 상당히 내부적으로 테스트용이든 뭐든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라는 거를 전원을 통해서 좀 듣고 있고 IT 전문적으로 리서치하는 쪽에서 봤을 때 네. 이제 아까 그런 어떤 비축량의 감소나 이런 것들이 내년 1분기, 2분기에 좀 어려워질 거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요거 장표도 역시 좀 띄워주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CXMT 관련해서 D램 기술 개발 추이 저희 이제 당사의 반도체 해외 쪽 보고 있는 백승혜 연구원 자료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 창신 메모리인 CXMT의 양산 일정 계획인데 이건 계획일 뿐이고 사실은 HBM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징후는 내년 상반기 조금 급하다. 일단 하반기 정도로 보는 게 타당하다인데 일단 중국 정부는 관련해서 어떤 전면적으로 어쨌건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상장사들이 이제 그러니까 늦어도 2분기 정도에는 관련된 내용들이 좀 일부 공개가 될 거라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도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고 또 관련해서 기업들은 지금 뭐 CSMP 같은 경우는 지금 메모리 쪽 글로벌 MS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높거든요. 지금 낸드 쪽도 그렇고 아까 YMTC도 그렇고 각각 뭐 글로벌 12%, 10% 이상 넘는 지금 벌써 MS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약간 고사양 메모리 쪽도 성과를 좀 내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병목을 좀 해결하는 역군이라서 관련된 기업들 상장을 하면 저희가 이제 많은 것들 좀 업데이트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냥 이거는 제가 제 느낌인데 태풍의 눈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럴 때 어떤 전략이 이제부터 필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중국 증시 얘기를 좀 드려야 되면 내년에 중국은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상장을 많이 하지만 관련된 기업들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이제 조금 중국의 본연의 이제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 기업들, 뭐 아시는 CATL 같은 친환경 기업들이나 중국의 에너지나 전력 쪽에서 좀 더 앞서 나가고 있고 AI 테크 사이클에서 약간 이제 비껴 나간, 그러니까 AI 응용 분야나 플랫폼 클라우드 기업들, 또 중국의 이제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이나 혹은 에너지 쪽에 이런 기업들 이런 쪽을 좀 투자하되 반도체 기업들은 장기적으로는 결국에 투자 기회가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 보자면 이 상장하는 어떤 추이나 이런 것들은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영향력이 클 뿐이고 중국 증시 직접 투자하는 개념이라고 하신다면 좀 나머지 이제 그 어떤 밸류 체인에서 좀 다른 기업군으로 조금 추천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항생테크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 상반기는 항생테크 기회가 한 번 더 남아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 항생테크의 핵심은 중국의 이제 피지컬 AI 기업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핵심은 역시 텐센트나 바이도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이 이제 응용단에서 생태계에서 이제 뭔가 그리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일단 중국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상장을 해서 지금 밸류가 너무 비싸서 사실 물량 부담도 좀 있고요. 수급도 분산될 거라서 반도체 기업을 직접 투자하는 전략으로 보시기보다는 일단 이 공급망 영향을 이제 체크할 수 있게 기업 공개가 됐다 정도로 보시고 투자는 조금 제조기업들 중심 혹은 내수에서 좀 영향력이 있는 기업 중심으로 추천을 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네. 이제 올해까지 계속 미국의 반도체 테크 기업들의 강세가 계속 이어졌잖아요. 뭐 부침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계속 중국 대비해서도 워낙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근데 뭐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지금 점점 이제 중국이 자생력을 많이 갖게 되니까 앞으로 내년부터는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기대 수익률보다는 중국 쪽에 훨씬 더 기대 수익률이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어떤 기업인지는 모르니까 관련 ETF 투자를 되게 많이 고려를 주변에서도 하던데 네.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런 관련한 테크 기업보다는 제조업을 투자해라. 요건 그러니까- 조금 다른 아이디어 같아서. 그러니까 사실은 AI 테크를 하더라도 중국은 전력망이나 네. 에너지 쪽이나 이런 쪽에 장점을 갖고 있고 저희가 지금 뭐 어차피 데이터 센터를 하게 되면 결국에 지금 뭐 전력에 대한 투자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나오듯이 중국도 지금 훌륭한 원전 기업들, 훌륭한 에너지 기업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어떤 우회에서 투자하는 전략이 조금 더 저는 수익률이 높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제조 기업들이 이제 강하다는 거는 공급망에서 저희가 박리담회를 해서 물건은 많이 파는 것까지는 알겠다. 근데 향후 마진이 남겠냐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저는 AI 테크 관련된 제조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중국을 좀 끓이자. 예를 들면 아까 상반기는 항생테크 지수를 보시되 하반기엔 또 본토에 심천 거래소가 있는데 심천에 차이넥스트라는 이제 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업한 지수인데 이런 지수는 중국의 이제 친환경 쪽,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뭐 그다음에 뭐 저공 경제라고 그래서 요새 이제 플라잉카 같은 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기업들 또 에너지 기업들 또 바이오테크 기업들 또 조선 관련 기업들 방산 로봇 이런 기업들이 많아서 조금 중국은 후방에서 약간 이런 거 약간 부품이나 장비 이런 업체들이 이제 많이 떠오르다 보니까 네. 이제 조금 미국의 빅테크에서 벗어나서 투자를 한다면 중국의 제조기업 중심의 이제 대표 기업들을 지수로 투자하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상반기는 항생테크, 하반기는 심천 창업한 지수 이렇게 이제 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 중에 아까 중국 기업들도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 어떻게 분야별로 좋아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거 장표 좀 띄워주시면 내년에 이제 중국 주식을 하는 이유는 사실 미국이나 DM 마켓 대비해서 중국은 너무 오그라들어 있는 상태라서 이제 국가적으로 주식이 없다. 주식이 없는데 올해 웜업이 됐고 돈들이 이제 말랑말랑해진 돈들이 실물로 가기 직전에 이제 돈들이 풀려 있는 상태고 그런 걸 1차로 주식이 반영을 했고 근데 섹터로 보면 왼쪽에 보시면 지금 중국의 상장 기업들의 20%만 이익이 턴어라운드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내년에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추정을 기반으로 한 50% 정도 이익 기반이 이제 반등할 걸로 보는데 올해 중국의 이익이 좋아진 쪽은 중국의 일부 첨단 제조 기업들이나 일부 테크 기업들 외에는 사실 나머지 내수 기업들 또 아시는 배터리, 철강, 전자, 태양광 이런 시클리컬이나 에너지 기업들도 사실 턴어라운드 폭 자체가 바닥 확인에 좀 가까웠죠. 그래서 내년에 중국이 이익이 이제 전면적으로 저희가 좋아진다고 보고 있는데 한 50% 정도 상장사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이제 금융, 부동산, 또 일부 소비, 또 아까 말씀드린 제조 기업들 중에서 산업재나 자본재 같은 기업들 그리고 중국이 내년에 이제 그 구조조정 비슷한 아까 말씀드린 그 소모적 가격 경쟁 억제 정책을 취하게 되면 네. 최근에 중국에 화제가 되는 그런 리튬 가격이라든지 이런 그 철강 이런 쪽의 가격들이 좋아지면서 관련된 이런 중후장대 기업들의 이익 기여들도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계속 강조해서 드렸지만 내년 1분기까지는 초과 유동성 상태고 전체적으로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은 항생테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최근에 그 주도주가 테크 외에는 이제 다른 주도주가 이제 연결해서 못 올라온 상황이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모멘텀을 좀 상실한 상태인데요. 사실 굉장히 비중 확대하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고 하반기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아까 제가 심천 창업한 지수 얘기를 좀 드렸는데 제가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다른 지수인데 선진제조 지수라고 중국에 있는데 요건 저희가 ETF는 없고요. 근데 다만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중국 제조업 굴기가 장기적으로 제일 무섭고요. 이 제조 기업들이 내년에 친히 또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위 기업 중심으로 구조조정에 돌입을 하게 되면
2026, 27년까지 이 선진제조 기업들이라고 얘기하는, 즉 아까 창업한 지수에 많은 이런 기업들이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그 밸류에이션은 뭐 엄청 싸고요. 네. 관련 기업들이 이제 부각이 될 거기 때문에 중국 투자를 혹시 고려하시거나 조금 길게 그냥 묻어두고 싶다, 혹은 미국 포지션이 너무 배불러서 일부 조금 담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특정 이런 지수를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 고려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심천 창업한 지수스러운 이 제조기업들 중심으로 계속 권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27년까지 이제 네. 장기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중국의 이런 뭐 친환경, 전자, 조선, 비철금속, 또 히토류, 방산 이런 기업들을 모아서 투자할 수 있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경현 의원이 저희 3프로에 쭉 정기적으로 나오시면서 시진핑 주석이 제조 이런 데 진심이다라는 말씀을 몇 번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댓글에도 잠깐 하나 있었지만 한국은 그렇다 치고 중국은 내수가 왜 이렇게 안 좋습니까? 그 원인이 결국 부동산입니까? 아니면 구조조정입니까? 아니면 복합적입니까? 그러니까 복합적인데요. 일단 정책 수뇌부 자체가 최근 몇 년 동안 탈부동산을 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뭐 운명적으로 다들 겪었던 뭐 가계부채, 부동산, 또 부동산 중심으로 중국의 건설 경기의 어떤 의존 이런 것들을 탈피해보고자, 혹은 리스크를 막고자 했던 것들이 결국엔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성장축을 찾기 전에 내수가 관련된 산업들이 먼저 무너지는, 예를 들어 지방정부가 무너지면서 네. 고정투자가 박살이 나고, 또 민간 건설업자들이 결국에 디레버리징을 하는 과정에서, 금융권에서 이제 이탈하는 과정에서 건설 경기가 무너졌고요. 또 이 과정에서 가계자산의 포트의 60-70%가 우리랑 똑같이 부동산이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0억짜리 집이 지금 6억 5천이 돼 있거든요. 6억이 돼 있죠. 그러면 저축률은 원래 높아서 돈은 많이 쌓아놨었는데 부의 효과가 이제 역자산 효과가 됐던 거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수뇌부의 어떤 조금 과격한 혹은 세련되지 못한 전반적인 정책 기조, 그래서 제조기업들, 산업 고도화는 잘 돼 있지만 방향은 잘 보여줬지만 뒤따라오는 서비스업, 내수 이런 것들을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이 코로나까지 거치는 과정에서 돈이 돌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수는 여전히 올해도 부동산 역시 등락을 하면서 지금 바닥하기는 할랑말랑하는 상황이고, 거의 4-5년 정도 저점까지 서비스업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결국에는 체질 개선을 통해서 수술을 하지 않을 거고, 우리는 빅베스라는 건 무섭기 때문에 체질 개선을 시간을 두고 듀레이션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독당 체제인 중국 수뇌부가 계속 밀어붙이는 이 과정이 내수 쪽은 섬세하지 않고 제조업 쪽은 너무 앞서 나가고 하는 과정에서 후유증들이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주식쟁이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 주식이 땡겨올 수 있는 것들을 5년 안에 온다, 뭐가 6년 안에 온다, 이런 것들 얘기는 드리곤 있지만 실물이 체감하는 어떤 민간단에서는 그게 속도가 더딜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중국 쪽의 뭐 관련 기업들이나 수요 데이터를 보시는 입장에서는 계속 그 간극이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중국도 이제 테크나 AI, 또 말씀드린 아까 선진제조 기업들이 당연히 이익 비중이 높고 밀어주다 보니까 시가총액 구성은 바뀌니까 지수는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도 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뭐 테크 중심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바뀌다 보니까 내수는 분배는 안 되는 것 같고 침체 느낌은 나는데 계속 주지수는 오르고 그렇죠. 경기하고 주가는 괴리가 어느 나라든 생기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쪽수가 많다고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고 기존에 익숙했던 인프라 투자나 고정 투자나 부동산 모델을 자발적으로 너무 많이 깨놓은 거죠. 그래서 깨놓은 과정에서 저희는 올해 내년에 그게 바닥 확인을 할 뿐이고, 돈들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새로운 방향성을 잡고 움직이고 웜업이 돼서 발동이 걸렸기 때문에 저희가 감히 주식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지, 강하게 소비가 좋고 이제 그 어떤 주가 베팅을 중국 경기에 세게 하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좀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하고 주가 괴리를 좀 경계하되 네. 저희가 이제 어떤 새로운 캐펙스, 또 신용 쪽에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추천을 드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장표 하나 조금 띄워주시면 네. 제가 체감하시기가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왼쪽 그림입니다. 왼쪽은 중국 증시 상장 기업들의 초록색 선은 건설 중인 프로젝트, 그러니까 뭐 증설을 했던, 뭐 본인들이 캐펙스를 했던 투자 중인 것들의 증가율이 지난 3년 동안 가파르게 떨어진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대신 저희는 선행 지표인 주가가 반영할 걸 보는 거니까 투자 활동을 인한 현금 흐름 증가율 같은 것들 보면은 캐펙스 준비가 이제 바닥권에서 준비가 되는 과정으로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난 3-4년 동안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줄였고요.
중국도 캐펙스가 계속 빠지고 ROE가 빠지고 ROIC가 빠지는 과정이 진행이 됐고 정부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주식 부양하겠다. 예금을 제발 그만 쌓고 이제 조금 다른 돈으로 좀 전환하자. 그래서 실물로 간 게 아니고 CMA나 주식 계좌로 좀 이동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수시 입출금으로 간 거죠. 적금 깨서 이 적금 내가 이걸 갱신해봤자 4% 받던 금리 1%로 지금 바닥이 박살이 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돈은 이제 난 못하겠다. 그래서 배당 투자하고 홍콩 투자하고 CMA로 좀 갖다 놓고 기업 역시도 지금 투자 현금 흐름 자체가 이제 플러스로 바닥에서 이제 전환하려는 얘기는 뭐냐면 더 줄이지 않고요. 비축한 현금에 대해서 이제 투자 좀 해볼까? 1등 기업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내수나 전반적인 거 안 좋은 거니까 하지만 저희 반대로 이제 공급을 줄여놨기 때문에 중국의 리튬, 화학, 전반적으로 공급 과잉 산업들은 이제 투자가 오히려 줄어서 가격들이 튀기 좋은 환경이 됐고 주식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주식을 안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다 줄인 상태에서 돈들이 이제 흘러가고 소비나 투자 쪽으로 조금씩 이제 바닥 확인 징후가 들어오면 상장 기업들은 이제 반영을 할 수 있는 거라서 돈의 흐름이 그만큼 중국도 엄청난 성장통을 지금도 겪고 있고 이 과정에서 불황이 한 4년이 진행이 됐고요. 이 과정에서 앞으로 치고 나갈 기업들을 저희는 고를 뿐이고 또 생태계를 볼 뿐이고요. 전체적으로 여전히 중국이 뭐 과거처럼 명품을 사고 자산 효과가 생기고 상당히 자산 효과가 굉장히 과소비가 나온다든지 이런 현상들은 구조적으로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에 대한 가계 자산 비중이 크죠. 네, 워낙 의존도가 뭐 60, 70%다 보니까 이제 뭐 반강제로 비중이 줄고는 있죠.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위험 선호도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주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돈들은 많죠. 근데 이제 예금 40%, 사실상 예금 40%뭐 부동산 60% 구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대상 자체가 굉장히 좁아져 있고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서 자동으로 주식으로 돈들이 넘어오는 이제 과정이 진행될 걸로 예측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저희가 올해 내내 중국에서도 계속 증시 부양책을 펼쳐왔고 그 네.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증시가 중국에서 올랐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들의 자금도 있지만 네. 그 외의 자금들이 좀 들어왔고 이제는 개인 자금들이 더 많이 유입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내년에 이게 조금 더 본격화가 될 가능성을 네. 염두를 네,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들은 포화 상태가 됐고 이 돈들은 더 이상 이 낮은 금리에 내가 선호하지 않고 있고 그쵸. 주식은 보이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1차 올해 강세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도 똑같습니다. 뭐 미국 바라보면서 AI, 테크 이런 이제 되는 기업들만 굉장히 그 좁은 구멍으로 어마어마하게 과밀해서 들어와서 이제 과열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그 과열에 대한 조정들을 최근에 겪고 있는 거고 저는 뭐 소수 과열에 대한 수급은 조정을 지금 이미 받았고 뒤에 더 많은 돈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좀 보면서 이제 보는데 그냥 투자할 수는 없는 거고요. 내년에 턴어라운드한 기업들이 이제 늘어난다고 제가 가정을 드렸고 미중 관계는 휴전으로 가고 네. 이제 본인들이 보는 정세 자체가 내부적으로 혼란이 조금 이제 안정이 되면 드디어 이제 수익률과 금리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정되는데 4년 걸린 거고요. 이 과정이 이제 어떤 기존의 예금에만 박아놨던 돈들이 이제 혼합형 자산, 뭐 주식 채권형 자산으로 지금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 돈들의 신용 지표들이 이제 대출을 한번 일으켜 볼까라는 이제 레벨까지는 왔기 때문에 7년 정도 대출을 줄였거든요, 중국이. 이 과정이 굉장히 희귀한 국가고 네. 희귀한 어떤 자산 선택 쪽에서 내년에 이제 일단 미국을 저희가 노린다기보다는 신흥국에서 일단 원탑을 바라보면서 신흥국 안에서의 비중은 중국이 너무 낮아서 중국을 계속 높이자라는 전략으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서학개미들이 지금 외환시장에서의 뜨거운 감자인데 중국은 제도적으로 중국의 인민들이 네. 해외 투자가 불가한 거죠. 사실상 홍콩 외에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렇게 저금리고 이렇게 오랜 기가 지속되면 과거 선진국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유혹이 엄청난데 중국은 그걸 막아놨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엔화랑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좋은 질문이신데 지금 중국 내부적으로는 위안화에 대해서 이제 비축한 달러가 너무 많고 초과 달러에 대해서 지금 환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또 저희가 이제 뭐 굳이 위안화 베팅까지 해서 중국 투자하지는 않으시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일 중에 하나는 위안화가 일단 6위안 때까지 진입할 수 있고요. 상당히 강세죠. 최근에도 또 네, 많이, 이미 네. 또 강세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정부도 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위안화 표시에 대한 부분도 홍콩 달러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좀 강세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중국 자산에 대한 포지션을 지금 뭐 잊고 계실 때 지금까지 잠잠하고 내수 안 좋다고 그러고 또 이제 잠잠할 때 또 비중을 계속 늘려놓으시면 내년에 조금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신흥국에서 가장 좋을 걸로 저희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드렸던 컨텐츠는 좀 두고두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네. 장기적으로 사실 중국 증시를 쭉 보아 오셨던 분들은 올해도 사실 시장이 지금 약간 쉬어가고 있지만 워낙에 네, 좋았잖아요. 상반기에 그래도 조금 했죠. 네, 3분기까지. 근데 내년에 더 기대하는 시선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막연한 기대보다는 디테일하게 오늘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세부적인 그 상황들을 보면은 무조건 이제 과거처럼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테크 기업만 투자한다라고 시장에서 좀 수익률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네. 잘 골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잘 골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오늘은 지수만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을 복제해서 투자하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그 뭐 생각을 AI 많이들 테크 하시더라고요. 중심으로만 하기에는 중국은 아직 그 정도 실력이 아닌 기업도 많고 다만 보편적으로 실력 있는 중간단의 어떤 이런 제조기업들 네. 또 일부 내수기업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기업들 마진이 오랜만에 좋아진다고 하면 조금 따라가면서 중국 지수나 혹은 뭐 중국 이런 테크 지수들 조금 확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잊고 계실 거고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또 이럴 때 또 확대하는 기회로 보시고요. 다음번에 저희 또 불러주시면 네. 이제 연말 회의나 연초에 이제 회의들이 있다 보면 춘절 장세가 또 재밌습니다. 중국 2월 달이 연중에 가장 수익률이 높은 그 달이거든요. 왜 아,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네네네. 뭐 2월 달에 일단 대출도 많이 풀리고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3월 전인대 때는 오히려 파는 거고 2월 달에 오히려 바라보면서 또 비중 확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많이 조정받고 있는 항생테크나 이런 것들은 내년 2월까지는 춘절 장세라고 하죠. 부정 장세인데 유동성 효과가 좀 극대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타이밍이 어찌 되었건 내년 춘절까지는 과거의 통계가 좋았다. 그리고 지금 위안화도 나쁘진 않다. 네. 항생테크 지수가 꽤 오랜 기간 지금 박스권에서 네, 흐름을 뭐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일단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10% 가까이 지금 받았고요. 이게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사실 연초부터 너무 네, 많이 작년부터 오르긴 보면은 했죠. 그런데 네. 사실 뭐 보통은 중국 안 보고 있다가 급등하면 그때 또 들어갔다가 물리고 막 이런 경우가 많죠. 네. 중국이 또 이쁘게 오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만 작년부터의 차트를 보면은 한 3번에 걸쳐서 지금 하단 높이고 있고 121선 어찌됐건 사수하면서 계속 하단 높이고는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경기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돈들 빠져나가면서 다시 조정을 좀 받고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고요. 그냥 모멘텀이 소실된 거라 지금 좋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셨던 분들 같은 경우 이런 계절성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서 좀 상대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낮아져 있는 시장에 대해서 단기적인 전략도 좋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우리 팀장님께서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네, 말씀하셨던 그렇게 실적이 좀 노력을 좋아지는 하겠습니다. 기업들 네. 많이 발굴하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실시간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텔레그램에 하나 차이나 영어입니다. 검색하시면 하나 그러면 스펠이 어떻게 되는 거죠? 엄청 어려워요. HANACHAI 그렇게 하니까 어렵네요. 하나 차이나 영문. 그러니까요. 네. 네. 하나 차이나 영문으로 검색하셔서 다양한 자료들도 실시간으로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중국 투자 이야기 나눠봤고요.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매크로 전략팀 김경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일단 매우 쉽다라는 얘기 제가 강조해서 드립니다. 여러분들, 나는 별로 추위 않다 이렇게 나오셨다가는 일단 귀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돌이 같은 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으시면 하시고 이제 멋을 생각하지 마세요. 껴입고 껴입어서 여러분들이 감기 안 걸리시도록 조심하시고요. 내년도 여러분들 어떻게 고민이 많으세요? 기대가 많으세요? 고민도 되고 기대도 되고 한다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드실 텐데 그런 여러분들의 감정을 다독다독여드리고 중심을 잡아드리는 위즈덤 컬리지 2016을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즈덤 컬리지 2016 얼리버드 마감이 다음 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입학 등록을 하면요. 이 컨텐츠를요. 1년 동안만 들으실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생 소장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 이게 정말 파격적인 혜택인데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어서 만약에 우리 빈사님께서 보시고 내 아이들에게 이거를 좀 남겨서 또 보게 하고 싶다. 그럼 지금 아직 애기들이니까 네. 보면은 잘 거 아니에요. 보다가 아빠 이게 뭐야 하면 잘 텐데 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때쯤에 갔을 때 딱 보여줄 수 있게끔 저희가 평생 소장으로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돈 아깝다는 생각 안 드실 만한 콘텐츠 드리고 저희가 뭐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지금 12월에 2회에 걸쳐서 세미나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다양한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있고 제가 12월에 저희가 21일 날도 세미나를 하거든요. 진짜 큰 데서요. 연대. 그래서 제가 지금 나름 시청자분들을 만날 수 있는 날들이 얼마 안 돼요. 오프라인에서. 13일도 하잖아요. 13일도 하고 20일에도 오실 거죠? 갑자기? 왜냐면 저 혼자 그냥 계획인데 제가 요새 뭐 연습 하나 하고 있어요. 네.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연습 하나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다양한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무대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하나도 안 되는데 나 혼자 얘기하는 것 같은. 자, 어쨌든 다른 거 말고요. 얼리버드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하셔서 어떤 커리큘럼들이 있는지 또 어떤 연사분들이 있는지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